도시농업과 공동체 이야기 할 텐데, 이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표가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공동체 지수 꼴찌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72%라고 하는데, OECD가 경제 지표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협력을 하는 기구인데, 이상하게 삶의 질, 행복 지수 이런 거를 어느 순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별로. 네, 근데 그거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이라든가 시민 참여, 교육 이런 게 꽤 높아요. 근데 소득 불평등이겠죠. 소득 불평등하고 공동체가 쑥 들어가 있죠. 네,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정도 많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동체 지수가 꼴찌라고 하는 거는 저도 믿겨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느냐? 네,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실제 우리나라의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 거죠. 네, 실제 지금 한번 옛날의 시골의 풍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은 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뭐 몇십 년간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죠? 계속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아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작은 도움을 잠깐, 뭐 예를 들면 망치를 빌리러 갈 이웃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관계망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도 관계를 맺게, 그죠?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활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와 농촌도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9월 23일 날 워크숍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이제 뭐 즐기려고 가는 것도 있는데요.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단체는 매년 이 철원군 농민회랑 이렇게 연계를 해갖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확실히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농촌을 새롭게 느껴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고,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같이 이렇게 뭐랄까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도농 상생에 관련돼서도 좀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활동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와 농촌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가지고 약간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수가 있다. 도시농업이 아니라 농업을 가지고. 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고,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지원법을 만들려다가 결국에 이제 법은 못 만들고 지원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들을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든 뭐 활동이든 이런 걸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들이 와갖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농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가치들이 사실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거를 보시면 도시농업의 역할이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먹을거리, 일자리,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복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지금 이제 저희는 도시 농부학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전문가 과정을 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하고 학교 텃밭 교육이라든가 텃밭 교육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농업 활성화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도시농업을 통한 교육은 생산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다양한 가치들이 어떻게 발휘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여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교육이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농부학교 과정을 듣다 보면 생태농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건강하려고 생태농업을 시작했는데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과 만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회복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워낙 우리가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회복하는 농업이라고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재생농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과 생태, 그 다음에 퇴비를 만들고 이런 순환, 이게 아까 생태농업에서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활동인데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천하다 보면 이런 교육이 다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얘기도 하게 되고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모순 이런 것들도 알게 되죠. 그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농사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산력을 높이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알려주는 활동이 아니라 농사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역량,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이라든가 의식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교육이 되는 게 도시농업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에 다 이런 측면으로 고려가 돼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 선언문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떤 실천을 하는 공간이며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도시농부들은 공익적인 활동가인 거예요. 도시농부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도농상생이라든가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공익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은 일단 내가 좋으려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좋으려고 농사도 짓고, 그죠? 내가 먹으려고 농사도 짓고, 내가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힐링을 하려고 농사를 짓는 거죠. 개인적인 영역에 행위가 시작의 요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대부분 사회공익적인 영역의 도시농업 활동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원적 가치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그게 공익성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시민의식을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깰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 활동가라든가 도시농업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냥 농장으로 텃밭만 분양해 놓으면 대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교육과 어떤 실천과 어떤 활동으로 사회공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다시 시민단체라든가 도시농업 전문가의 역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많은 것들이 일단 기본은 농사 짓는 방법, 그거를 이제 생태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많은 부분의 역량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배우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래 시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2050년, 아까 2050년 탄소중립 이야기 했는데 2050년 사회에서 주축이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과는 완전 다른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역량과 어떤 자기의 힘, 그쵸? 자기 삶의 힘 이런 것들을 불어 넣어주고 어떻게 상상해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2050년 이후에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나의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회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
도시농업, 그러니까 텃밭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창의적이고 열려있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텃밭교육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특히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렇게는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초등학교 이상만 돼도 자기 생각을 갖게 한다거나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강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는 거, 이게 좋은 교육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창의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런 방식대로 좀 텃밭교육도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되면 이제 사회적인 영역도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가치,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 볼 것인가 라고 보면, 이제 큰 정책으로 따져보면 이제 뭐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농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먹거리 정의, 우리가 누구는 굶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가공식품과 뭐 패스트푸드에만 노출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먹거리 정의 그냥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먹거리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시농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시민의 형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동체 형성, 뭐 마을 만들기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활동가가 그런 것들을 건드려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안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활동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그래도 기본 역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뭐니 해도 이렇게 농사를 기반으로 해갖고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네, 아무리 제가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다다 아니다 얘기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농사를 잘 짓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농사 기술을, 그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 무기를 활용해서 그게 센 사람이 있고 그건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나머지 역량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그거인 거죠. 내가 농사를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아까 만들어갖고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 그게 텃밭 강사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텃밭 강사들은 농사 짓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뭔가 교육안을 만들어갖고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더 요구되는 역량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아까 공동체 텃밭 또는 농장, 공영 농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네, 도시농업 전문가가.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갖고 텃밭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즐기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농장 전체적으로 보면 농장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반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텃밭을 시작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때 참여자들하고 뭘 할 것인가, 그죠? 텃밭 하는 분들하고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작게는 공동체 텃밭, 조금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견학을 갈 그 송도에 있는 이음 텃밭, 네, 이런 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주고, 선생님 그 지역이 어디죠? 계양구에다가 땅을 한 2,000평을 주고 계양구에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찾아보니까 여기 선생님이 데미스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스 선생님한테 인건비를 줄 테니 1년 동안에 운영계획서를 써오시오 라고 하면 운영을 내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도 해야 되고, 예, 그 역량을 갖고 실제 운영과 관리를 해보겠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거기 디자인부터 해갖고,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면,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요 3번인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뭐냐면, 이건 농장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근데 도시농업 프로젝트는 꼭 농장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전문가 과정 했을 때 어떤 청년 참가자는, 도시농업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게 개인과제의 성과물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수강생은 중소상인 뭐 무슨 지원 무슨 사업 이런 걸 예산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실제 계획을 짠 거예요. 한 1억짜리 계획을. 네. 그 말은 뭐냐면 도시농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농장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 상상력을 확대해 갖고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 사실은 이제 내가 도시농업 활동가만 하면서도 뭔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도시농업 뭔가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면서 이 활동 자체가 사회 공익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경제적인 것들도 이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 경영자까지도 도시농업 측면에서는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별 역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리더십 이런 건데 뭐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뭐 보시면 됩니다. 사회공헌, 공동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변화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요 1, 2, 3번도 뭔가 변화를 시켜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죠? 더 좋은 사회공헌을 하고, 더 좋은 생태적인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아이들하고 학교 텃밭 교육을 1년 동안 해갖고 변화가 뭔가 더 좋은 변화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도시농업 활동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 수입에만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좋은 활동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 목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요것만은 이렇게 만들겠다. 아이들과. 그게 이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큰 비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태 사회를 만드는 거. 그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도시농업 활동가라고 하는 거는 뭐 교육 활동가 측면에서 이제 보면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시농업을 매개로 해갖고 교육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도시농업이 뭔지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도시농업의 가치가 뭐고 어떻게 발휘가 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수단으로서 그리고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겠죠.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는 활동가로서 아까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활동이 나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되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 활동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특히 한 3, 4년 차 되면요. 텃밭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관성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1, 2년, 3년 차 정도 되면 되게 몸에 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달돼요. 아이들하고 만나고 무슨 수업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뭘 놓치냐면 내가 이 텃밭 수업을 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과 원래 이 텃밭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였지? 라고 하는 것을 잊은 채 그냥 그때그때 회차의 수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나의 성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의 성장과 같이 내 활동이 연결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텃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도 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아이들이 꿈꾸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아니면 연예인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아니면 뭐 셰프가 돼서 아니면 유튜버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 정도의 몇 가지밖에 길이 안 보여요. 예. 근데 삶의 방식은 엄청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도시텃밭은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되게 비슷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도시농업, 도시텃밭 농사를 짓는 거 자체가 그동안 삶을 생각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텃밭 교육이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아이들과 그런 수업을 짜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예. 아이들하고 변화를 하고 나면. 그럼 이런 다양한 나의 지향점과 맞춰서 텃밭 교육이나 아니 도시농업 활동을 기획하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재미있어지거든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 강의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도 뭔가 타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나의 활동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저희 단체에서 했었던 프로그램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요거 이제 프룹 캠페인인데요. 요거는 푸드 포 체인지라고 하는 이제 식생활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뭐 풀무원에서 돈을 대갖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학교 한 군데를 시범학교로 정해갖고 전 학년을 식생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주로 이제 요리 교육하고 음식 인문학 교육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GMO 토론 같은 거가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도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음식 인문학 교육과 요리 교육 같이 해갖고 식생활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근본적인 목표로 해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는 텃밭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시범학교를 정해서 텃밭 교육, 그 다음에 요리 교육, 음식 인문학 교육 이거 다 연계가 되도록 그래서 전 학년을 다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걸 하려다 보니까 텃밭 교육이 이 단체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단체랑 같이 콜라보로 하려고 제안을 해갖고 한 거여서 저희 이때가 첫 해 때인데 어느 학교였더라? 학교 이름이 어쨌든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였는데 3개 반, 작은 학교였어요. 한 학년당 3개 반이 있어갖고 그래도 18개 학급을 매달 텃밭 수업을 하고 매달 요리 교육을 하고 인문학 교육을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강사진을 신입 강사들로만 딱 구성을 해갖고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에 같이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갖고 프로그램 한번 짜보자.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근데 이게 목표는 기본이 식생활 교육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문학 교육하고 요리 교육이. 그리고 학년마다 다 달라야겠죠. 수업의 질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 학년마다 프로그램을 다 따르게 짜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갖고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 신입 강사분들하고 요걸 1년 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근데 물론 당연히 처음에 짤 때는 이제
그 선배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짜오면 다시 수정하고 짜오면 또 다시 수정해 해갖고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운영을 해갖고 한 사례가 프로젝트 사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18개 학급이 텃밭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 또 텃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텃밭을 설치하는 것부터 해갖고 저희 같이 했거든요. 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프로그램 운영 다 다르게 하고 하는 것들을 짜갖고 운영을 해봤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텃밭 나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 미추홀구 지원센터 운영하는 기간 안에 했었는데 도시 텃밭에 텃밭 분양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 시민들을 초청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텃밭 나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로는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가족 프로그램을 해갖고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텃밭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목적은 명확했어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들한테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이 분양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양만 해놓은 공간인데 이 안에 시민들이 오게 되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와 놀이거리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첫 시간은 무조건 텃밭 해설이에요. 텃밭 투어. 텃밭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놀이거리와 볼거리와 설명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텃밭을 다양하게 구성해 놓으면 훨씬 더 많아지고, 예. 그래서 그냥 남의 밭 분양하는 거에 가서 뭘 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체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놀이도 하고, 예.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텃밭 투어를 먼저 하고요. 우리 왜 숲 해설도 하잖아요. 텃밭 해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는 밭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뭔가 활동, 어떨 때는 수학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해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텃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텃밭이 있고 텃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예, 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텃밭의 기능, 텃밭이라고 하는 거는 열려 있어서 다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양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중에 하나가 텃밭의 기능을 더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이게 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겠어요? 여기 참여한 시민들이 도시 텃밭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게 하는 거죠. 아, 우리 동네도 이런 텃밭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 많아야지만 도시농업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텃밭 나들이를 계획을 해갖고 운영을 했고요. 청소년 텃밭 봉사단은 뭐냐면 학교 안에만 자꾸 텃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텃밭에 아이들을 모집을 해갖고 농사를 같이 짓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청소년 텃밭 봉사단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이제 도시농업 네트워크 회원들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 이제 봉사 점수 따야 되는데 텃밭에 봉사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도 텃밭 강사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자원봉사 참여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회원들 자녀는 몇 명 안 오고요. 주변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 추천받아갖고 온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해 하고 나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구마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간들 텃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 공간이 아니더라도 공영 텃밭들이 있거든요. 미추홀구에서 하는 공영 텃밭, 남동구에서 하는 주말농장, 연수구에서 하는 텃밭, 부평구에서 하는 텃밭이 있어요. 거기에 요청을 해갖고 한 2-3구획만 남겨놓으면 돼요. 분양을 3개만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 20-30명이
그죠? 텃밭 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명이 참여하는 것보다 20, 30명이 거기서 좋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쪽 부분을 빼놓은 다음에 아이들 봉사 점수도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수확한 거는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거든요. 네. 물론 다 기부하진 않고 어느 순간엔 조금씩 먹어보기도 하고 요리도 해보고 하긴 하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결국에 그걸 통해서 생산을 해갖고 우리가 기부를 하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라든가 이렇게 다 연계해갖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청소년 봉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바깥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마을밥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그 주안 7동, 8동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하니 추천을 해주세요. 해갖고 추천을 받아갖고 연락을 쫙 취해갖고 하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어르신들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걸로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반찬을 만들어 갖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날 약간 오후 늦은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잡은 다음에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끝나고 나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독거노인분들이 참여를 해갖고 했는데 그 반찬통을 만들어서 갔던 거죠. 요거 하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레시피대로 이렇게 반찬 만들고 밥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여기 강사, 저희 전문가과정 또 출신이거든요. 2017년도인가 8년도에 전문가과정 출신인데 군포에 사시는 분인데 요리 연구가세요. 네, 그래서 요리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발효장 만들기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부탁하면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오셔갖고 하는데 요때 그분이 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레시피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요리를 다 만들고 이렇게 갖고 가져가는데 자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1+1, 1+1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게끔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한 분 주라.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뭔지는 대략 아시겠죠? 그냥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요리까지 만든 다음에 베풀 수도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자존감도 좀 높여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텃밭 영화제도 2009년도에는 한 3군데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여력이 없어서 좀 쉬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공영 텃밭들이 있는데 분양만 하고 다른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왜 거기는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약간 아마추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영화를 상영하는 거였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선선해지잖아요. 약간 너무 선선해지면 안 되고 한 8월 말, 9월 초 이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때 해갖고 밤에 해지고 나서 야외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오세요. 무료입니다. 근데 누가 오는 거예요? 텃밭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 와서 문화를 즐기고 가는 거예요.